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 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 소관과 의사 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 전략과장입니다. 김명서 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과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시는 최병일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 정보과장입니다. 김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손을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환 생태하청과장입니다. 김기배 녹지과장입니다. 최승갑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상하수도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잔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종록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 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 교통록식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안양 1동장입니다. 이기종 안양 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 3동장입니다. 유재선 안양 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 5동장입니다. 서양석 안양 6동장입니다. 손순자 안양 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 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 9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 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 2동장입니다. 이해란 추원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 호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강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과 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규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영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미용 세무과장입니다. 문성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경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복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김혜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 비단 1동장입니다.
이현숙 비단 2동장입니다. 백수인 비단 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홍동장입니다. 김영심 다랑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 인덕원 동장입니다. 서정현 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 평천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 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 2동장입니다. 오예님 호계 3동장입니다. 박각준 번개동장입니다. 박정수 신천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 동안구 과장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동안구 과장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재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 기간에 대한 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공통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만안구청 부서도 동일합니다. 민원 답변은 했으나 불만족으로 표시한 그 민원 내용과 그리고 민원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들어왔으나 해결이 안 된 그 민원들 사유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아마도 부서에서 취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통 질의부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현황과 2025년만 해주시면 됩니다. 초과 미달 사유, 현 시점에서 초과한 사업과 미달된 사업들은 사유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30%가 초과됐거나
감액된 사업들 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투자 심사 사업 중 투자 심사 사업 현황 그리고 심사 결과 그리고 이 투자 심사 사업들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해당 연도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부서에만 해당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지출 예산 현황과 각각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어디에 해당되었는지를 각각 사업별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 4동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경로 장치 등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이것이 그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상위 계획 있죠. 안양시 도시재생 기본 계획에 어떻게 들어가게 돼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 34억 예치 관련해서 운영 현황 및 3년간 수입 지출 현황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아마 예비 심사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해당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서면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원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자료로만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관련 최초 조례 심사 당시에 예산 추계서가 있을 겁니다. 그 예산 추계서 대비 현 시점까지의 집행 현황을 비교해 주시고 잘 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잘 되고 있고 추계 당시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초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민원들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잘 정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시정질문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하수도 사업소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부탁드리고요. 강릉 가뭄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행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따로 회의를 했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서면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상하수도 사업 예산의 현재 현황과 순세계 이익금 발생과 통합 개정에 예탁하는 것들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은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 지출이 아니라 바로 예탁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면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소 3년간 특교 그리고 특조 신청 현황, 그러니까 받은 것 말고도 신청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안양시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책자 있으면 책자 한부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총무과와 질의 답변 중에 이제 그 상수도 하수도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안양시가 수도법을 위반한 사례가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와
총무과에서는 인사팀 자체에서만 알고 있고 과장까지는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 드리는데요. 아마 최종원 과장님 어저께 그 장원순환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건축과 내용이 나왔던 걸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 광고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2025년 진행된 5개 광고 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스마트 가로 휴지통 관련해서 이제 심의 신청이 있을 거예요. 그 신청서와 회의 내용 그리고 심의 결과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별적으로 심의 받았던 내용들 다 이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는데 어저께 질의 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심의를 받아도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규격이. 그래서 해당 규격이 심의를 받아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굳이 심의해 줄 필요가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계속 질의 드리는데요. 2024년 11월 5일 건축문화재 운영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이 규칙 폐지가 25년 3월 10일 날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공포되고 약 4개월 동안 규칙이 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서가 어떤 행정 절차를 하였는지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해당 규칙안을 폐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거나 내용들이 있으면은 함께 서면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 건축과 질의 드리는데요. 20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행정 대집행으로 광고물 철거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게 안양시청 고시 공고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5조에 각각 이제 금지 광고물에 어디에 해당돼서 철거하였는지를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경이라서 이걸 좀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많은 공공 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평촌 도서관, 그리고 최근 추진된 그 부흥 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 복합 문화관까지 해서 많은 공공 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 이제 보사환경위원회 예비 심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공공시설물이 리모델링 되거나 건립될 때 하자 보수 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건립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도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활용하지 못하는 그 시간적인 낭비도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 건축물이 시민의 세금으로 또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공사의 단가를 낮추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건축물의 BF 인증 그리고 품질 향상,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과입니다. 예산요구 설명서 345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단지 관리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개 사업 중에서 2개의 사업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업 개요와 올해 지원 사업 공고문 그리고 3개년 사업 지원 내역, 홍보 세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행로 관리 역시 또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부서에 어려움이 있는지 부서의 의견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어디 계시죠? 네. 355페이지 호계중학교 일원 보도 설치 도시관리 계획 결정 용역 나왔는데요. 요거 그냥 사업 세부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안 사항인데 그 안양시 관내 자전거 도로 현황을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지금 전용 도로, 그리고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우선 도로, 그리고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는데 이미지와 함께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 파악하실 수 있게. 그리고 최근에 겸용 도로와 우선 도로에서 분쟁이나 민원 사항 발생한 것에 대한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요구 설명서 374페이지이고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 개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죠? 과장님? 1년 됐나요? 그러면 그냥 예산액하고 집행액, 지원 인원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입니다. 예산요구 설명서 385페이지이고요. 하천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이게 예전 자료를 살펴보니까 과장님 어디 계세요? 네, 뒤에 계시네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 3억 6천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 때 2억 4천을 추가 요구했고 올해도 비슷하게 본예산 편성 후에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23년 이후에도 6억씩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경 편성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서의 의견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요구 설명서 408페이지이고요.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요구 설명서를 살펴보면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의 반납액이 작년에는 1억 2,400 정도 잔액이 남았고 올해는 사업비 증액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 예산요구 설명서에 9억 2천 정도 예산 편성이 그리고 1억 680만 원 감경해서 감경 올해 추경은 감경되었고 올해 추경은 도비 매칭에 대한 어느 부분인지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요청 인원이 늘어서 증액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입니다. 도시건설국이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위반 신문 공고료 있잖아요. 그거 3년간 예산 및 집행 내역 주시고 집행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선정 기준과 그리고 3년간 사업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안구면 만안구, 동안구면 동안구, 그래가지고 지역하고 수리 기간, 그 다음에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지금 현재 그 냉천지구가 하자보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나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요. 페이지 433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비 3년간 예산 및 집행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그 47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밀 진단 용역 있잖아요. 그것도 3년간 그 어떻게 그 진단을 해야 됐나, 그리고 기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지역 쓰고 기간 쓰고 집행액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도로과는 특히 그 겨울철 대설 대비 그 시행 계획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거주자 우선 제도, 우선 주차 제도 추진 사항 시행은 언제쯤 할 것인가, 그리고 추진 사항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83페이지 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그 주차 관리 용역 있잖아요. 요거 사업 진행 사항과 그다음에 요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정보과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행 요 3년간 예산 및 집행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451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요 3년간 예산 및 그 집행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 하청과 그 생태 교란 식물 퇴치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3년 사업 실적 제출하시는데요. 이것도 뭐 수암천, 안양천, 그 다음에 이런 천별로 해서 언제 사업 실적, 그 다음에 집행액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 수도시설과 녹슨 그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있잖아요. 3년간 사업 실적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표로 그 어느 지역 해서 사업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양구청 건설과 우리 겨울철 대설 그 대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입니다. 질의가 많지는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신성장 전략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합의각서가 기재부 27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각서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합의각서 이제 안에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2항 다목이 이렇게 포함된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합의각서안을 보면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5조 2항 다목과 관련해서 국방부 또는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 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또 뭐 보안상이라 해서 서면 제출이 곤란하면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도비 반납과 관련돼서 예산이 2,500인데 맞나요, 과장님? 아니요. 예산이 2,500 맞아요? 제가 헷갈리네. 잘못 적어놨는데. 3,500이요? 8,500?
제가 잘못 봤나 본데 반납률이 75.4% 맞아요? 집행률이 24%. 되게 낮죠? 예, 그럼 맞을 거예요. 제가 금액은 좀 착각을 한 건데 반납률이 75.4%, 집행률이 24.5% 분명히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반납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 이석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사전에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곽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중화 사업 진행 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제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한전이나 통신사와 이제 같이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이제 각각 부담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합해서 한 230개의 지상 변압기가 있어요. 지상 변압기가 시민들의 보행 환경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지상 변압기 지화화를 하기 위한 부서의 지화화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 사업 같아요. 사업 취지 및 예산 편성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 도시정비과 김옥봉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율교통 대중교통 서비스 이제 예산목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하여튼간 다른 용어를 썼었는데 이게 공식 용어 같아요. 자율교통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요. 이제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율주행 버스의 운영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시간대별 이용자 현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율교통 대중버스 운행으로 인한 민원 접수 현황과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버스 승강장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설치 현황하고요, 설치 기준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예산의 9개소 설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화청과 주동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질의가 많습니다. 평촌정보과 하천변 화장실 재설치 이제 특조 1억 5천인데 이 사업을 예전에 계획했을 때 먼저 과장님 같아요. 전 과장님인데 이 당시에 에어건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 기간 지났는데 설치를 안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화장실을 다시 설치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요구 설명서 예산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생태교란 식물 퇴치 작업 관련해서 3,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521만 5천원 집행하고 558만 5천원이 반납됐는데 지금 안양천 하기 전에 생태교란 식물이 엄청나다는 표현 써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을
왜 반납하는지 보니까 이제 낙찰 차액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태 교란 식물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반납하는 것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은데 반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서의 입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하기 전에 생태 교란 식물 퇴치 작업 올해 어떻게 했는지, 남은 기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천 정비사업 1억 5천 특조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 맞나요? 예, 몇 군데예요? 예, 3군데의 그 세부 사업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동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쌍계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공사 7억 특조금 내려왔어요. 쌍계울 일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특조 5억 원 내려왔어요. 지금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특조 7억, 5억 편성된 거고 연관이 있는 건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 하천경관 개선공사 7억 원, 그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과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쌍계울 일원으로 한정된 이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그 양구청 복지문학과에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가 이제 작년 11월에 그 보조금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제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노인복지과, 복지문학과 각 동에 이제 경로당 담당 연계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엄청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소진하려면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복잡한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벗어나는 건데 각 동에서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그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개선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도로과 이석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금 지상변압기는 양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그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 사거리, 범계와 학원과 인덕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제 이게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인데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상업 광고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변압기 설치는 뭐 그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상업 광고를 하게 허가해준 근거, 배경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상업 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발언의 취지는 질문의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공통사항으로 질의드린 민원은 만안구에 한정된 민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행정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 상수도 회계자금 정기예금 이자 이자가 기정 대비 경정 예산이 6억 7,800만 원이에요. 차이 발생 사유 네, 서면 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하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수입 예산서 석수 안전 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9억 원. 네, 이것이 신청 내역서 그리고 교부 내역 그리고 사업 계획서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 제한 의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인근 지자체 유사 사례 있으시면은 유사 사례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저도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 드렸고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양시 지하시설물이 우리 도로과 또 구청의 건설과 양구청 건설과 아마도 상하수도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하에 매설된 게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7가지더라고요. 상수, 하수, 전력, 통신, 가스, 난방, 송유. 그래서 그동안 저는 예비 심사할 때마다 우리 지하에 이 시스템 통합 시스템이 있는지 계속 질문을 했고 이제 자료는 줬는데 통합 같지는 않고요. 그냥 관리 시스템 현황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관은 항상 새로 교체하고 바꿔요. 근데 폐관을 꺼내서 폐기했다는 건 어디에도 저는 못 들어봤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계약서 사업을 줄 때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교체하는 게 많아요. 특히 열병학 같은 경우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노후관을 우리가 빼서 잘 폐기 처리를 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하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폐가스관 여기 제가 지금 기사 보고 있는 거는 도시가스 폐관 도로화물 발생 시 가스 노출 사고가 위험성이 있다. 그 다음에 철거는 나몰라라 안전 불감증이라는 제가 기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관을 할 때 폐관을 꺼내서 폐기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는 없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안양시 조례에 그와 관련돼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새로 신설 말고 새롭게 하는데 그 폐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 이것이 마치고요. 최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과 추가 질의가 있는 거를 잠깐 까먹었습니다. 지금 하수과 세입 중에 그 세계 지자체에서 받는 세입이 이번에 경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 세입 세계 지자체에서 받는 세입 감액 세부 사유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 대행 업체 관련해서 최초 우리 시와 계약했을 때 인력들이 제대로 정 인원이 투입돼서 일하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2024년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하수처리 대행업체 관련 내부 감사 내역이 있다면은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는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최진기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하게 예탁금 관련 3년간 수입 지출 현황의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은호 국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 최진기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해서 어떤 혹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니죠.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 대비 세출이 많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순세기 잉여금이 당연히 많이 발생하는데 2월 사업이야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들이 장기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순세기 잉여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걸 지금 예탁을 해놓는 거죠. 또 이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우리 네. 추후에 이 예산을 어디 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탁을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세출 계획을 명확히 해서 이렇게 어떤 집행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제 2월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불용으로 인해서 순세기 잉여금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순세기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시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성질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가 신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순세기 잉여금을 통해서 저축한다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안양시 도시주택국 관련된 그리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된 사업들 중에 뭐 큰 신규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가능하면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이거 보면은 2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우리 공직자 한 분께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양도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 기존의 저 순세계 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과거에 22년도, 23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어떤 질의를 해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기 채비지 매각 수입이 약간 현실적으로 세입 추정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은호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기 위원님께서 2026년 신규 사업 및 계속 사업 중 사업비 증감폭이 30% 이상인 사업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위반 신문 공고로 3년간 예산 및 집행 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6년 신규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예상되네요. 네. 이게 이제 네. 그 5년마다 하는 그 네.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년 전에 발표한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현실성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은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측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정될 법할 만한 것들, 네. 인구 추계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큰 틀에서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아마 내년도 이제 그 수립되는 그런 기본 계획은 지금 이제 그 2040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이라든가 또 경기도 종합 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이런 상위 계획을 재검토하고 또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 계획 변경에 따른 네네. 우리의 계획들을 일부 수정한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 현안 사업인 그 박달 스마트 시티 그 조성 사업 그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그 지비 해제 어떤 절차 이행에 따른 어떤 그 토지 이용 변경을 반영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공업 지역의 어떤 재편 방안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좀 계획 인구수나 아니면은 저희 도시 구조 있잖아요. 네. 도심, 부도심, 뭐 그 지역 중심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도 이제 상위 계획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비 증감액 관련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게 대규모 인원분들이 강당에서 이거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횟수가 뭐 한 번은 더 하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공인중개사 중개업법에 이 중개사는 그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등록 기준으로 해서 짝수, 홀수, 연도로 경년제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9월 초에 연수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한 500명 정도인데 우리 시 중개사 전체 인원이 한 1,346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한 500명, 또 내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라 이제 그 예산 반영이 그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그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안양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길게 나누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소 관심 사항이 있는 만큼 과장님과 별도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계획 기반 공고, 신문 공고가 예를 들어서 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이게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2023년도에 4건, 24년도에 3건, 25년도에 2건인데 위반 공고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 신문 공고료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그 도시관리계획 위반 그 공고료는 각 부서별로 어떤 도시관리계획 위반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이렇게 이제 좀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이 한 1년 전에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 추진에 유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 수요 관리계획 위반 수요 예측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수요 예측도 어떤 그 사업 인허가 물량을 체크하고 또 뭐 준공일 날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게 예측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도 너무 다른 거죠. 이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다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추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네. 그럼 10건에 대한 거를 인허가에 대해서 추계가 그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웃라인이 뭐 7개다 8개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근데 5건도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다 그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이 워낙 유동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유동적이라 정확한 그 추계가 낼 수 없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 추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한 게 이거에 대해서 작년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다지 뭐 개선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건데 물론 심는 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로서 그다음에 경험으로서는 좀 근저추에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힘드신 건 알지만은 좀 더 좀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해 추경 때 불용 예상액에 대해서 이제 그 삭감 요구를 했고 또 올해도 3회 추경에 이렇게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이거 좀 추정 이 삭감 예산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심의를 기울여서 추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현옥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우 신성장 전략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기 의원님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업 현황 및 현 시점 대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다 초과 또는 미달 사업 사유 제출, 다음으로 26년 신규 사업 및 계속 사업 중 사업비 30% 이상 초과 또는 감액된 사업 현황 제출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2년 이후 투자 심사 사업 현황 및 심사 결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해당 연도 반영 여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은경태 의원님께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채 먼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채 63억 원을 신청하였는데 배정이 되지 않았다. 예. 요 내용 좀 상세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요 지방채는 이제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그 지방채 이제 차입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제 차입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 요 요구를 했으나 이제 기재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어떤 뭐 예산 사정 이런 이유로다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요구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2026년 계획에는 37억을 예.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예. 그러면은 합쳐서 100억이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4년에 계획했을 때는 25년에 63억 지방채를 받아서 예, 예. 사업을 집행했었어야 되는데 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거로 보여지네요. 사업은 이제 요 지금 현 시점에서 지출되는 금액들은 이제 그 대부분 보상비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하고 있었고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GH와 이제 합동으로 다 이제 이게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GH에서 일단 선 지출하고 이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추가로 지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함께 하는 건데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우리가 좀 체면을 구겼네요.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참. 예.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돈을 빌려 와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지방채로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거 아까 우리 도시주택국장님하고 또 질의 답변 과정 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예. 어떤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는 이게 이제 인도건 사업에 별도로다가 투입되는 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혼용해서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재검토를 받아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 저희가 그 당초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해당 연도에 2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추가적인 건축물 철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24년도에는 저희가 12억 정도로다가 일단은 건축물 일부 철거를 먼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25년에는 19억 5천만 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예. 약 2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미달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이 미달된 사유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제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요구한 19억보다 조금 덜 좀 확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부 도비도 차입이 됐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계획된 건축물 철거 공사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신성장 전략가가 갖고 있는 우리 안양시에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인 만큼 이런 우리 안양시 계획에 발맞춰서 예산이 집행되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입니다. 회장님 식사만 시켜주셨어요? 예. 예. 우리 안양시 2천여 공직자들이 다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여러 업무나 이슈를 종합해 보면 우리 신성장 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도건 행사는 잘 끝난 거죠? 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살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1항 2호 다목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나 국방시설본부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네요. 답변서만 놓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 문제가 예. 잘 해결이 돼야 된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부시장님과 그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지하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보다는 뭐 완화할 수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예. 지금 의구심이 있어서 관련 예. 된 전문가들한테 예. 자문을 구했더니 지하라 그래서 예. 지하에 있는 탄약고라 그래서 안전거리를 축소하고 예. 지상에 있는 탄약고라서 1km를 간격을 두고 이런 거는 아니다. 예. 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스럽고 해결을 하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예.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해서 제가 중간 점검 차원에서 예. 오늘 물어봤는데 이제 답변서 보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육군사관학교 지하 탄약고에 대한 안전성 등의 연구 용역 결과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은 기부시설 경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예. 기부시설 경계선이라고 하면 예. A구역 경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되게 불리한 연구 용역 결과예요. 안양시에서 봐서는. 예를 들면 예. 탄약고 지하에서 경계를 둔다고 하면 모르는데 예. 기부시설 경계라고 하면 예. 지금 우리 이장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A구역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예. 때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A 구역 경계 내에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내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최외 외곽부터 뭐 중심점까지 그 사이에서 결정될 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면 바깥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예. 여기 빨간 적색 테두리가 이게 예. 지금 A 구역이에요? 아닙니다. A 구역보다 좀 넓은 범위입니다. 그러면 넓은 구역 범위가 되면 더 불리한 거라니까요. 아니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요. 저희 50 탄약 대대는 네. 이제 그 삼봉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상단 그러니까 이제 상류 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올라가면서부터 50 탄약 대대 말고도 다른 부대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게 이제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제가 그 탄약대대에 민원을 제기해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지정한 폭발물 관련 제한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향후 해당 대대 지하화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논의가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는데 예. 국방부에서는